톡 쏠러 멈춰선 마트의 새벽이었습니다. 런던 외곽의 대형 슈퍼마켓. 문을 연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한쪽 진열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도 빵도 통조림도 그대로인데 유독 그 칸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밤새 내린 눈에 도로가 얼어붙어 배송 트럭조차 제때 들어오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무릎까지 쌓인 눈이 그칠 줄을 몰랐고 사람들은 두꺼운 목도리에 얼굴을 파묻은 채 종종 걸음으로 매장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직원이 빈 선반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국 커피 또 다 나갔어요. 아침에 분명히 한가득 채워 넣었는데 벌써 이러네요. 들어오는 족족 사라져요. 이런 건 제 평생 처음 봅니다.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봤습니다. 사람들 손에는 하나같이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스틱커피, 뜨거운 물만 부으면 끝나는 그 한 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통을 통째로 끌어안고 있었고 누군가는 마지막 남은 봉지를 두고 서로 먼저 가져가라며 양보하고 있었죠. 차가운 나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두꺼운 외투를 입은 한 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말이에요? 따뜻한 게 손끝에서 가슴까지 퍼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추운 날 누가 옆에서 가만히 챙겨주는 기분이었거든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하의 나라, 영국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홍차와 원두커피만이 진짜라고 믿어온 나라. 그런 영국 사람들이 왜 작은 봉지 커피 하나에 줄을 서고 눈물까지 흘렸을까요? 설탕과 크림이 다 섞인 그 한 봉지가 대체 무엇이길래 차갑게 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저는 그 마트의 수입을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커피를 무시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봉지 커피 따위가 커피일 리 없다고 그건 그냥 사탕물이라고 단언했던 사람. 그런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작은 봉지 하나가 어떻게 한 도시의 혹독한 겨울을 데웠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거리 콜린스입니다.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수입 상품을 책임지는 바이어로 일했습니다. 어떤 상품을 매대에 올리고 어떤 상품을 돌려보낼지 결정하는 자리였죠. 그 일을 한 지 꼭 25년이 되었습니다. 사반세기 동안 저는 전 세계의 음료를 들여다봤고 무엇이 영국인의 입맛에 맞고 무엇이 안 맞는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수십 개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고 그중 매대에 오르는 건 열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깐깐함이 제 일의 본질이라고 믿었죠. 저에게 커피는 신앙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직접 원두를 갈았습니다. 손으로 핸드밀을 돌리는 그 사그락거리는 소리, 뜨거운 물이 가루를 적시며 부풀어 오르는 모습, 좁은 부엌을 가득 메우는 진한 향기. 그 5분 남짓한 시간이 제 하루의 시작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커피란 모름지기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 향과 산미를 음미하며 천천히 즐기는 것.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진리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그저 게으른 사람들이 마시는 가짜라고 여겼습니다. 하물며 설탕과 크림까지 섞인 봉지 커피라니. 그건 제 사전에 아예 커피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었죠. 그러니 그날 제 책상에 올라온 제안서를 봤을 때 솔직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한 식품회사가 보낸 입점 제안서였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작은 막대기 모양의 봉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커피가루와 설탕 그리고 크림이 한꺼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30초 만에 한 잔이 완성된다고요. 설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책상에 툭 내려놓으며 옆자리 동료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는 저와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 바이어였습니다. 저만큼이나 입맛이 까다롭고 저만큼이나 정통을 따지는 사람이었죠. 제가 제안서를 밀어보내자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탕이랑 크림이 처음부터 다 섞여 있다고요? 마거리, 이건 커피가 아니라 그냥 사탕물이잖아요. 어린애들 마시는 코코아랑 뭐가 달라요? 이런 걸 우리 매대에 올리자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커피의 핵심은 원두예요. 어떤 산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볶았는지 그 미묘한 향과 산미를 즐기는 게 커피라고요. 그걸 설탕에 파묻어서 봉지에 우겨 넣는다니. 이건 커피에 대한 모욕이에요. 게다가 영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마실 것 같아요? 우리는 차의 나라잖아요. 입맛이 세상에서 제일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안다고 믿었거든요. 오후 4시면 일을 멈추고 차를 우려내는 사람들. 우유를 먼저 넣을지 차를 먼저 따를지를 두고 100년 넘게 논쟁하는 사람들.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봉지 커피 한 잔에 줄을 설 거라고는 그때의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 그림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만화 같았죠. 제안서에는 흥미로운 숫자들이 적혀 있긴 했습니다.
한국에서 인스턴트 커피 수출액이 1년 만에 43.9%나 늘었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전체 커피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는 비중을 이 봉지 커피가 차지한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숫자야 만들기 나름이죠. 어디 입맛 없는 시장에서 싸다는 이유로 팔리는 거겠죠. 한국 사람들 취향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같은 까다로운 시장에선 절대 안 통해요. 저는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제 입꼬리는 비웃듯 올라가 있었고 손가락은 제안서를 무성의하게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낸 작은 발명품을 단 몇 분 만에 사탕물이라는 단어 하나로 깔아뭉갰습니다. 데이비드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반려하실 거죠? 저는 잠깐 고민하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식 입점은 거절하되 회사 방침상 신규 해외 상품은 한 번쯤 시식 행사를 거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절반만 받아들였습니다. 매대에 정식으로 올리는 건 안 되지만 한번 시식 부스를 열어보라고요. 어차피 반응이 시원찮을 게 뻔하니 그걸로 거절의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좋아요. 딱 한번 부스를 열게 해줍시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걸 직접 보면 저쪽도 깨끗하게 포기하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잖아요. 저는 제안서를 서랍에 던져 넣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저 자신을 향한 함정이 될 줄도 모르고요. 며칠 뒤 한국 식품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제가 거의 비웃듯이 던지는 질문에도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일을 준비할 뿐이었죠. 부스에 쓸 작은 전기주전자와 종이컵, 그리고 그 봉지 커피가 가득 담긴 상자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모습을 저는 팔짱을 낀 채 멀찍이 서 지켜봤습니다. 상자 하나하나를 옮길 때마다 그의 손길에는 묘한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물건을 다루듯이요. 고생은 하시겠지만 너무 기대는 마세요. 여긴 영국이니까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비꼬듯 말하자 지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옅게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 잔, 추울 때 한 잔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입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말투에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거슬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렇게 여유로운 걸까? 곧 텅 빈 부스 앞에서 모함해야 할 텐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비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 그가 다시 상자를 정리하는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예보를 보다가 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북쪽에서 거대한 한파가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안에 영국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과 강추위가 닥칠 거라고 했죠. 기상청은 한파주의보를 내렸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출근길이 고생스럽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내일 부스가 얼마나 한산할지 상상하며 피식 웃기까지 했죠. 그 추위가 그리고 그 작은 봉지가 함께 만들어낼 일을. 그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그날 밤까지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은 예보보다 더 험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차들이 거북이처럼 기어갔고 인도에는 미끄러지지 않으려 조심조심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했을 때 제 코트 어깨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장갑을 벗은 손가락은 빨갛게 얼어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주차장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한파에 대비해 식료품을 미리 사두려고 몰려든 모양이었습니다. 매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죠. 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통조림과 빵을 한가득 쓸어 담는 사람들, 추위에 발각해온 코를 훌쩍이는 아이들. 평범한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저는 2층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한국 식품 부스가 차려진 1층 한쪽을 무심코 내려다봤습니다. 지우는 이미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전기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는 종이컵을 가지런히 줄 세워놓은 채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부스 앞은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봉지 커피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예상이 맞았어. 영국 사람들은 저런 걸 거들떠보지도 않지. 데이비드도 옆에 와서 같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봐요, 마그릿. 한 잔도 못 팔고 있잖아요. 저 친구도 곧 짐 싸겠네요. 괜한 시간 낭비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우는 조금도 초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산한 부스 앞에서도 묵묵히 주전자의 물 온도를 확인하고 종이컵을 다시 정리하고 봉지를 가지런히 펼쳐놓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 침착한 모습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자신 있어 할 이유가 대체 뭐란 말인가? 창밖의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이 예고한 진짜 한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 거대한 추위가 매장한 풍경을 그리고 제 굳어있던 신념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저는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그저 한가로이 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영국에 진짜 겨울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상청이 경고했던 한파가 예상보다 더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밤새 쏟아진 눈이 도시를 하얗게 뒤덮었고 아침이 되자 기온은 영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영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강추위였죠.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고 기차는 줄줄이 연착됐으며 라디오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는 안내가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거리에는 손난로를 쥐고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인데도 마트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속설로 며칠 갇힐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재기하듯 몰려든 거였죠. 따뜻한 음료 코너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핫초코도 인스턴트 수프도 티백조차도 매대에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추위에 떨면서 무언가 몸을 데울 것을 절박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2층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무장한 사람들로 빼곡했고 다들 얼굴이 추위에 발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 안쪽 한국식품 부스 앞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사흘 전과 달리 그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기주전자에서 끓어오른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따르고 봉지를 톡 뜯어 가루를 쏟아붓고 작은 막대로 휘휘 저어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손님 하나가 우연히 부스 앞을 지나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모금 마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 모습이 멀리 2층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옆에 있던 일행을 불렀고 그 일행이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추우니까 공짜로 주는 따뜻한 음료에 잠깐 사람이 몰리는 거겠지? 곧 치드레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30분쯤 뒤 데이비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마거리, 저것 좀 봐요. 이게 무슨 일이죠? 창밖을 내려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줄이 아니었습니다. 매대 통로를 가로질러 길게 이어진 줄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사람들이 따뜻한 컵 하나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컵을 감싸준 채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컵을 비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우지 커피가 진열된 작은 매대로 가서 한 통, 두 통씩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료 시식이잖아요. 그냥 공짜라서 줄 선 거 아니에요?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짜라서 받는 거라면 마시고 그냥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고 그 봉지 커피를 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유리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요. 부스 앞 풍경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옆에 있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컵을 건네며 무언가 열심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매대로 가서 봉지가 든 통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추위에 침울대던 아이에게 따뜻한 컵을 살짝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모금 마시고는 울음을 그치고 빙긋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엄마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이상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까다롭다는 영국 사람들이 설탕물이라고 제가 단언했던 그 봉지 커피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제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직감, 영국인의 입맛은 네 가지에 잘한다는 그 자부심에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저는 코트를 챙겨 입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데이비드도 뒤를 따라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변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추워서 그래. 따뜻한 거라면 뭐든 좋아 보일 날씨잖아. 별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스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 향이 먼저 코끝에 와닿았습니다. 진한 커피 향에 달콤하고 고소한 무언가가 섞인 묘하게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은 몸이 그 냄새 하나에 살짝 누그러지는 기분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더니 잠시 손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네요. 한 잔 드릴까요? 저는 손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어떻게 돌아가나 보러 왔어요. 사람이 좀 몰리네요. 날이 추우니까. 지우는 별다른 대꾸 없이 다시 컵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그 앞으로 사람들의 줄은 좀처럼 줄어들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줄 맨 앞에 선 한 노신사가 컵을 받아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싸주고 천천히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살 것 같군. 손끝까지 다 녹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부스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사람들의 표정으로 향했습니다. 컵을 받아 든 순간 굳어있던 얼굴이 풀어지고 한 모금 마신 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두 손으로 컵을 감싼 채 잠시 눈을 감는 사람들. 그건 단순히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위로받는 표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스 옆 작은 매대로 향해 있었습니다. 시식 행사용으로 진열해둔 봉지 커피통들이 어느새 절반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거릿, 저거 우리가 거절하려던 그 상품 맞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추운 날씨 탓이라고, 공짜라서 그렇다고,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머릿속에서는 변명이 끝없이 떠올랐지만 눈앞의 풍경은 그 모든 변명을 하나씩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끝내 그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부스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오는 계단에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25년 경력의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차 한 잔에 책 한 권이면 마음이 가라앉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부스 앞에서 컵을 감싸쥐고 눈을 감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신사의 깊은 한숨, 울음을 그치고 웃던 아이, 컵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이야기하던 중년 부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핸드밀을 꺼내 원두를 갈기 시작했죠.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어두운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추운 새벽에 손이 곱은 채로 5분이나 걸려 커피를 내리는 이 일이 과연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걸까? 폭설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에게, 추위에 떠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이 5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 저는 갈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 신념에 누군가 작은 돌멩이를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매장에 나왔습니다. 한판은 여전했고 눈은 밤사이 더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매장 문을 열기도 전인데 부스가 차려진 1층에서 누군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이른 시간에 벌써 나와서 주전자를 데우고 봉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양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빈 상자가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제 얼마나 나간 거예요? 지우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해온 물량의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가져왔는데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식 행사 하루 만에 준비한 물량이 거의 다 나갔다니. 그것도 제가 거절하려던 그 사탕물이라고 비웃던 상품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변명거리를 찾던 제 머릿속이 그날 아침에는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그가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와 나란히 서서 사탕물이라고 비웃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그러면서도 멋쩍은 그런 표정이요. 마거리, 잠깐만요. 화내지 말고 들어봐요. 그는 변명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너무 추워서요. 손이 굽어서 서류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몸이라도 녹이려고 한 잔 받았어요. 따뜻한 거니까.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배신감 비슷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궁금증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압니다. 입맛으로는 저 못지않게 까다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제 물음에 데이비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마치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처음 한 모금은 그냥 달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모금부터 뭔가 달랐어요. 커피 맛이 생각보다 진하더라고요. 그냥 단 게 아니라 쌉싸름한 맛이 뒤에 받쳐주는 거예요. 크림이 부드럽게 감싸주고요. 무엇보다 이 추위에 이게 손 안에서 따뜻하게 데워지니까 마시는 내내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마거리, 이거 그냥 사탕물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적잖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그가 어떤 상품을 저렇게 진지하게 칭찬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부스 앞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줄은 어제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입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입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죠. 어떤 손님은 부스 앞에서 다른 손님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 봉지에 다 들어있어서 따로 설탕이나 우유를 살 필요가 없다고,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마시기 딱 좋다고, 추운 날 출근길에 하나 마시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무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무언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명색이 25년 경력의 바이어인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봉지커피, 그러니까 한국에서 흔히 믹스커피라고 부른다는 그 작은 발명품에 대한 자료를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훑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넘기면 넘길수록 저는 의자에 점점 더 깊숙이 파묻혀 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수출 숫자였습니다.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 수출액이 단 1년 사이에 43.9%나 늘었다는 자료였습니다. 처음 제안서에서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숫자였죠. 하지만 부스 앞 풍경을 직접 본 뒤에 다시 보니 그 43.9%라는 숫자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이 작은 봉지를 점점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화면을 더 넘기자 더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해 8달 동안 한국이 수출한 커피 조제품의 누적 금액이 약 2억 2,210만 달러에 달했다는 자료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화면을 멈췄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하나가 모여 그렇게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니. 제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책상 위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의 비웃음이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초조함에서 나온 봉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그 다음 숫자였습니다. 한국 안에서 전체 커피 시장의 약 65%를 이 믹스커피가 차지한다는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65%라니? 그건 한국 사람들이 커피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이 봉지 커피를 떠올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두 커피 위주인 우리 유럽과는 정반대의 시장이었죠. 우리가 봉지 커피를 가짜라고 비우는 동안 한 나라는 그것을 자기들만의 커피 문화로 완성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기준이 어쩌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자료를 넘기던 저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한 커피 브랜드가 미국을 포함해 무려 19개 나라에 이 스틱 형태의 커피를 수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입맛도 문화도 기후도 제각각인 19개의 나라가요. 게다가 그 브랜드는 처음 미국에 수출했을 때 무려 600만 개의 스틱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금인들이 사 마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빠르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어느새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일종의 갈증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이 작은 봉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건지요? 그러다 한 가지 자료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추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처럼 겨울이 길고 혹독한 나라들에서 한국의 커피 원료와 크림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추위와 믹스커피.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맞물리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매장에서 벌어진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요. 추운 곳에서 사람들은 빠르고 따뜻하고 달콤한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작은 봉지는 바로 그 본능에 정확히 들어맞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모두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숫자는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도, 부스 앞 사람들의 줄도, 노신사의 한숨도.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의 무언가는 여전히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마셔보는 것, 제 입으로 그 맛을 확인하는 것. 25년 경력의 자존심이 그것만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 봉지 커피의 향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부스 앞을 지날 때 코끝에 닿았던 그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요. 내일은 직접 마셔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먹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제가 마주하게 될 장면은 단순히 한 잔의 커피를 맛보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자료에서 본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곱씹었습니다. 43.9%, 3천억 원, 65%, 19개 나라, 600만 개의 스틱. 평소라면 그저 차가운 통계로만 보였을 숫자들이 그날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추운 아침에 따뜻한 한 잔을 손에 쥔 누군가가 있었을 테니까요. 문득 한 가지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자료를 뒤지다 본 짧은 글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종의 정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가장 먼저 타주는 게 이 커피라고요. 일하다 잠시 쉴 때 동료에게 한 잔 건네는 것도, 추운 겨울 새벽 일터로 나서는 가족의 손에 쥐어주는 것도 이 작은 봉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커피로 마음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한 잔을 건넨다는 건 그 나라에서는 곧 누군가를 챙긴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 대목을 떠올리자 부스 앞에서 봤던 장면들이 다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컵을 받아든 사람들의 풀어지던 표정,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던 모습, 잠시 눈을 감던 그 짧은 순간. 그건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듯한 그런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선 건 단지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거더군요. 25년 동안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온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채였죠.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자료를 마지막으로 더 찾아봤습니다. 그 한국 브랜드의 해외 수출 실적이었는데 어느 해 한여름 한 달 동안의 해외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한 배 반이나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그 정도로 팔린다면 추운 겨울 시장에서의 위력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거절하려던 게 사실은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다듬어온 하나의 문화였구나.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담는 그릇이었구나. 그 사실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것처럼 제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매장에 나왔습니다. 한파는 좀처럼 물러갈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 매장 입구 유리문에는 성에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종종 걸음으로 들어왔고 다들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식품 부스였습니다. 그날 부스와 풍경은 지난 며칠과는 또 달랐습니다. 줄이 매장 입구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파였죠. 그래서 매장 직원 몇 명이 자발적으로 나와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물을 끓이고, 한 명은 봉지를 뜯고, 한 명은 컵을 나르고, 마치 작은 공장처럼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한쪽 매대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식 행사용으로 진열했던 봉지 커피가 이미 동난 지 오래였고 정식 판매하지도 않는 그 상품을 사겠다며 사람들이 직원을 붙잡고 묻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살 수 있느냐고, 한 통만 미리 빼줄 수 없느냐고요. 데이비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거릿, 이제 우리가 결정할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저렇게 찾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제부터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출근하자마자 이걸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데이비드의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토록 깐깐하던 동료가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봉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숫자도 사람들도 가장 가까운 동료마저도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남은 건 단 하나, 제 입으로 직접 그 맛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 오후 매장에서 가장 추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폭설이 절정에 달했고 바깥 기온은 영하 깊숙이 떨어졌습니다. 난방을 최대로 틀어도 매장 안 공기는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손님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고 다들 외투깃을 단단히 여민 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식품 부스 안만은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끊임없이 끓는 주전자의 김과 컵을 받아든 사람들의 온기가 그 작은 공간을 데우고 있었죠. 저는 결국 부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더니 이번에는 묻지도 않고 종이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지를 톡톡 뜯어 가루를 쏟아붓고 끓는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작은 막대로 휘휘 젓자 검은 가루가 부드럽게 풀리며 표면에 옅은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제 코끝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컵을 두 손으로 받쳐 제게 내밀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네요? 천천히 드셔보세요. 저는 그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컵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굽은 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의 감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며칠 동안 추위에 시달린 손가락이 그 따뜻함에 살짝 떨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처럼요. 저는 잠시 컵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걸 마시는 순간 나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건 호기심도 의무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운 날 따뜻한 무언가를 손에 쥔 사람의 본능 같은 것이었죠. 저는 천천히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처음 혀에 닿은 건 달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말대로 그건 단순한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달콤함 뒤로 진한 커피의 쌉싸름함이 묵직하게 따라왔고 그 사이를 부드러운 크림이 둥글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맛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완성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동안 추위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 한가운데가 천천히 데워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따뜻한 음료를 마셨을 때의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누군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부스 앞 사람들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건 단지 한 잔의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그 따뜻한 느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컵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지탱해온 신념이 그 한 모금에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원두 한 잔 내리는 5분이 이 추위 속에선 너무 길더군요. 이제야 알겠어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거봐라 하는 우쭐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어온 것을 마침내 누군가 알아봐 주었다는 조용한 기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다 비우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봤던 모든 장면과 숫자가 하나로 꿰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43.9%나 늘어난 수출액, 8달 동안 3천억 원에 가까운 누적 수출, 한국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점유율, 19개 나라로의 수출, 첫 미국 진출에서 팔린 600만 개의 스틱, 그리고 추운 나라에서 특히 잘 팔린다는 그 사실까지 그 모든 숫자가 지금 제 손안에 이 한 잔으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에 끌렸고 편리함에 머물렀고 온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커피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 잔, 그러니까 온기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돌아봤습니다. 그도 어느새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맛을 팔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은 온기를 팔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본 적 없는 방식으로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건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좁은 세계에 갇혀있던 제가 마침내 더 넓은 세상을 본 것 같은 벅참이었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5년 경력의 깐깐한 바이어가 작은 봉지 커피 한 잔 앞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도 제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저와 같은 깨달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품을 정식으로 입점시키겠다고요. 단순히 잘 팔릴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매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추운 날 손에 쥘 수 있는 따뜻한 한 잔을 건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이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결정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점을 결심하던 그 순간에도 저는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봉지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디까지 데울 수 있는지를요. 그 사실을 저는 바로 다음 날 폭설로 고립된 매장 한가운데에서 가장 진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그 한 모금을 마시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불쑥 떠올랐던 겁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눈길을 헤치며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늘 따뜻한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따뜻함과 함께 전해지던 안도감만은 또렷이 남아있었습니다. 추위에 곱은 손이 녹으면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까지 풀어지던 그 느낌이요. 그 봉지 커피 한 잔은 잊고 지냈던 그 오래된 감각을 정확히 되살려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따뜻한 한 잔에 마음을 여는 건 나라와 문화를 떠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영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추운 날 손에 쥔 따뜻한 한 잔 앞에서는 다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따지던 정통이니 가짜니 하는 구분이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부질없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커피가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거든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평소보다 조금 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걸 그냥 커피라고만 부르지 않아요. 정이라고도 하죠.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타드리고, 일하다 힘든 동료에게 말없이 한 잔 건네고, 추운 날 새벽같이 일 나가는 가족 손에 쥐어보내는 게 이거예요. 말로 다 표현 못하는 마음을 따뜻한 한 잔에 담아서 전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온 사람한테는 꼭 따뜻한 한 잔을 먼저 내미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봉지에 담긴 인스턴트 가루로만 봤던 그것이 한 나라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음의 언어였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상품의 성분표만 들여다봤지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이어로 25년을 살았으면서도요. 저는 빈 컵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손 안에서 식어가는 종이컵의 온기가 어쩐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부스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그들이 컵을 받아들고 마시고 돌아서는 그 짧은 순간들을요. 어떤 노부부는 컵 하나를 나눠 마시며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컵을 받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는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위에 떨던 배달기사 한 명은 컵을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지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제가 사무실에서 봤던 숫자들과 겹쳐졌습니다. 43.9%라는 수출 증가율은 바로 저 배달기사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한 잔씩 마신 결과였습니다. 3천억 원에 가까운 누적 수출액은 저 노부부처럼 컵을 나눠 마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 둘이 결코 따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거릿, 당신 표정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제안서 볼 때랑은 딴 사람 같아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평생 안 변할 줄 알았던 게 봉지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무너지네요. 데이비드, 우리 정말 많은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입맛을 다 안다고 자만했는데 사실은 우리 좁은 울타리 앞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비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깐깐한 바이어가 작은 봉지 하나 앞에서 나란히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정식 입점 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서랍에 던져넣었던 그 제안서를 다시 꺼내 이번에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비웃음거리로만 보였던 문장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에 담긴 편리함과 맛, 그리고 온기. 그것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한 회사의 진심이 그 제안서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던 손을 멈추고 저는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도시는 점점 더 두껍게 하얀 이불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다음 날 더 큰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매장이 고립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 추운 날 매장을 찾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잔을 빠짐없이 건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느새 그 작은 봉지 커피에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가장 매섭게 비웃던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폭설로 고립된 매장에서 저는 한 노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이 모든 변화의 진짜 의미를 제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날 밤 입점 서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회사 본사에 보낼 보고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 상품을 왜 들여와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글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판매 실적과 시장 데이터만 나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펜을 들자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상품은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추운 날 사람들에게 빠르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새로운 형태의 음료라고요.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이 작은 발명품은 맛과 편리함을 넘어 정서적인 만족까지 제공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매장이 차별화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문장들이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문득 제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지훈이 며칠 전에 건넨 봉지 커피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던져두었던 것들이었죠. 저는 그중 하나를 꺼내 가만히 손에 쥐어봤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가벼운 봉지 하나.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물건이 한 사람의 25년 신념을 무너뜨릴 줄 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 봉지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세워두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눈만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웠다는 건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일기예보는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도시의 주요 도로가 모두 마비됐습니다. 대중교통은 멈췄고 많은 가게가 아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미끄러지지 않으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20분이면 가던 길이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요? 저도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추운 날, 갈 곳 없이 매장을 찾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봉지 커피를 사탕물이라 비웃던 제가 이제는 그 한 잔을 누군가에게 건네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더군요. 매장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지우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험한 눈길을 어떻게 뚫고 왔는지 그는 평소처럼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봉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아본 듯한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설로 고립된 매장에 저와 지훈 단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폭설로 고립된 매장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험한 눈길을 뚫고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와 지훈,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직원 몇 명이 텅 빈 매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굵은 눈발이 끝없이 흩날렸고 매장 안은 적막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살짝 굽은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를 막기엔 부족해 보였고 목도리는 눈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신발에는 미처 털지 못한 눈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날씨에 홀로 외출한 노인이라니 무언가 사정이 있어 보였거든요. 괜찮으세요? 이런 날 어떻게 나오셨어요?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유가 떨어져서요? 아침에 차 한 잔 마실 우유가 그것 하나 사러 나왔어요. 늙으면 별것 아닌 게 다 큰일이 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유 하나를 사러 이 폭설을 뚫고 나온 거였습니다. 아마 집에 혼자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런 날 노부인을 홀로 내보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녀를 부스옆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앉아서 몸을 녹이시라고요. 그러고는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이미 제 마음을 읽은 듯 주전자에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봉지 커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봉지를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뜯었습니다. 종이컵에 가루를 쏟아붓고 지훈이 건넨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작은 막대로 정성껏 저으니 그 따뜻하고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받쳐 노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우유 사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 전에 이거 한 잔 드세요. 따뜻하게 몸부터 녹이셔야죠. 노부인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떨리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컵을 감싸는 순간 그 온기에 살짝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노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추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차오르더니 결국 한 줄기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꼭 감싸진 채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주책 없이. 그냥 누가 나한테 따뜻한 걸 직접 타서 건네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이 떠난 지 3년이 됐어요. 그 사람은 매일 아침 나한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타줬거든요. 내 말 없이 그냥 머리맡에 가만히 놓아주고 가곤 했죠.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한테 따뜻한 걸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차를 끓이고 혼자 마시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그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녀는 컵을 들어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한 모금에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씨가 이걸 직접 타서 건네주는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면서 누가 날 챙겨주는 그 기분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누군가 날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잊고 있던 그 따뜻함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봐온 모든 장면의 진짜 의미가요. 부스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컵을 받아들고 눈을 감던 표정,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손님의 말. 이거 마시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말이에요? 그들이 마신 건 한 잔의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챙겨준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빠르고 따뜻하고 달콤한 그 한 잔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것을 작은 봉지 하나에 담아 세상에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부인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컵을 다 비울 때까지 함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그 온기를 나누는 두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속설로 고립된 텅 빈 매장 안에서 그 작은 부스 주변만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떠나기 전 봉지 커피 한 통을 사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사코 그냥 드리려 했지만 그녀는 굳이 값을 치르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사야 의미가 있어요. 매일 아침 한 잔씩 타 마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매일 아침 나한테 차를 타주던 그 시간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봉지 커피 한 통을 장바구니에 소중히 담고 천천히 매장을 나섰습니다. 눈 속으로 사라지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차오르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지훈이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저는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봉지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마음 한구석을 데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이 작은 봉지를 무시했던 저 자신을요. 하지만 그 사과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텅 빈 매장 한가운데에 서서 노부인이 떠난 자동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수많은 상품을 사고 팔았습니다. 어떤 게 잘 팔리고 어떤 게 안 팔리는지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해왔죠. 하지만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상품은 단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길 수 있었고 그 마음은 추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봉지 커피 한 잔이 한 노부인의 잊고 있던 온기를 되살려낸 것처럼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25년 경력이 무색하게 한없이 작아지는 동시에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마거리 콜린스가 아니었습니다. 노부인이 떠난 뒤 저는 부스 옆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거든요. 방금 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감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던 모습, 한 모금에 붉어지던 눈가, 영감님을 떠올리며 짓던 옅은 미소. 그 모든 장면이 제 마음을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좋은 상품을 골라내는 일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제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무언가를 건넨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바쁘다는 핑계로, 효율을 따진다는 명분으로 저는 늘 마음을 나누는 일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따뜻한 한 잔을 타서 건네는 그 사소하지만 소중한 행동을요. 그 노부인의 영감님은 매일 아침 말없이 차를 타주었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그 행동이
한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온기로 남았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작은 온기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겨왔던 것 같았습니다. 빠르고 편한 것, 효율적인 것만이 좋은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렇게 사소하고 느린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작은 봉지에 담아낸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면서도 그 안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무언가. 효율과 온기가 한 봉지 안에 공존하는 그런 발명품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사람들이 왜 이것을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정이라고 부르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마음을 빠르게 그러나 따뜻하게 전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스에 놓인 봉지 커피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작고 가벼운 봉지 하나하나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커피가루가 아니라 추운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사탕물이라 비웃었던 바로 그 봉지가요. 오후가 되자 눈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트이면서 매장에도 한두 명씩 손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들어온 그들에게 저는 직접 봉지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바이어로서가 아니라 그저 추운 사람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네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요. 컵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이 풀어지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훈이 말한 이 일을 하는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텅 빈 매장 창가에 서서 어둑해지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부시는 조용했습니다. 손에는 제가 직접 탄 봉지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며칠 전 처음 마셨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함께 느껴졌으니까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온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넓고 더 따뜻하고 더 겸손한 마음이요. 저는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작은 봉지 커피 하나가 굳을 대로 굳어있던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녹여놓을 줄 정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더 했습니다. 노부인이 했던 말, 누가 따뜻한 걸 직접 타서 건네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던 그 말이 자꾸만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사람들, 따뜻한 한 잔의 온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작은 봉지 커피 하나가 그런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상품을 단순히 잘 팔리는 물건으로만 다루지 않겠다고요. 추운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네는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하겠다고요. 그게 이 작은 봉지를 만든 한국 사람들의 진심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토록 무시했던 지훈에게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에는 그쳤던 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눈은 며칠 전처럼 두렵거나 매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추위가 있었기에 저는 따뜻함의 진짜 가치를 배울 수 있었던 거니까요. 추위와 온기는 그렇게 한 쌍처럼 맞물려 있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그 작은 봉지가 바로 그 두 가지를 정확히 이어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혹독했던 한파는 물러갔고 거리에는 다시 평범한 겨울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매장에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봉지 커피가 정식으로 매대에 오른 겁니다. 그것도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예요. 제가 직접 본사를 설득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입점 첫 주부터 봉지 커피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시식 행사 때 입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한 통을 사간 사람이 다음에는 두 통, 세 통씩 사가는 일도 흔했습니다. 매대를 채우기가 무섭게 비어버리는 통에 직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진열을 다시 해야 했죠. 급기야 지역신문에까지 기사가 실렸습니다. 타의 나라, 영국에서 한국 봉지 커피가 품절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는 한파 속에서 시작된 이 작은 열풍을 흥미롭게 다뤘고 우리 매장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묘한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 상품을 사탕물이라며 거절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지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정식 입점이 마무리되자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저는 그를 매장 근처의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달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가져온 그 커피를 정말 심하게 무시했어요. 사탕물이라고 비웃었고 영국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볼 거라고 단언했죠. 25년 경력이라는 자만에 빠져서 제 좁은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했어요. 거절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작은 한 봉지가 사람을 울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요. 오히려 저는 콜린스 씨가 끝까지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마셔보고, 직접 사람들에게 건네보고,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칭찬보다 큰 의미예요.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한 번도 우쭐하거나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가 믿는 것을 보여주고 제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준 거였죠. 말보다 행동으로, 비난보다 따뜻함으로. 어쩌면 그 태도야말로 그가 가져온 작은 봉지 커피와 가장 닮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훈이 한국으로 돌아가던 날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넸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봉지 커피 한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서툴지만 또박또박 쓴 손글씨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추운 날 따뜻한 한잔 하시라고. 그 짧은 한 줄을 읽는데 며칠 동안 봐온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지훈을 공항까지 배웅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화 한 번 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느냐고요? 그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좋은 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알아봐주는 법이라고, 그래서 조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담담한 한마디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떤 단단한 자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봉지 커피를 한 잔 탑니다. 그리고 한 잔을 더 타서 옆자리 데이비드의 책상에 말없이 놓아둡니다. 그 노부인의 영감님이 매일 아침 차를 타주었던 것처럼요. 데이비드는 처음엔 의아해하더니 이제는 그게 우리의 작은 아침 인사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한 잔을 건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저는 그제야 배웠습니다. 가끔 그 노부인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봉지 커피 한 잔을 타며 떠난 영감님과의 시간을 다시 느끼고 있을 그분이요. 어쩌면 지금쯤 그 작은 한 잔이 그분의 외로운 아침을 조금은 덜 외롭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한 작은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하게 닿았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만든 그 작은 봉지 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는 가장 빠르고 가장 다정한 방법이었습니다. 빠르면서도 따뜻하고 사소하면서도 깊은. 그 안에는 한국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챙겨온 정이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어 차가운 영국의 겨울까지 데워놓았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가 한 도시의 겨울을 녹이고 한 노부인의 잊고 있던 온기를 되살리고 25년 동안 굳어있던 한 사람의 마음마저 부드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본 가장 운 좋은 증인이었습니다. 그 손글씨 쪽지는 지금도 제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일이 힘들거나 마음이 차갑게 식을 때면 저는 그 쪽지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추운 날 따뜻한 한잔 하시라고. 그 한 줄을 읽으면 신기하게도 다시 마음이 데워집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짧은 글 한 줄이 이렇게 오래도록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쪽지를 통해 매일 새삼 배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매장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봉지를 손에 쥐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 혼자 사는 듯한 노인, 추위에 떨며 들어온 배달기사까지. 저마다 사정도 다르고 표정도 달랐지만 그 따뜻한 한 잔을 손에 쥐는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어깨에 힘을 풀고 마음을 놓는 그런 표정이요. 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한국이 세상에 건넨 것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음을 거듭 확인합니다. 처음 제안서를 받았을 때의 저를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세상의 입맛을 다 안다고 자만했던 그 오만함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부끄러움마저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 오만함이 있었기에 무너지고 다시 배우는 과정이 더 깊고 진하게 새겨졌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굳어버린 신념도 따뜻한 한 잔 앞에서는 다시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겨울에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선물해 준 것이 다름 아닌 멀리 한국에서 온 작은 봉지 하나였다는 사실이 저는 여전히 신기하고 또 고맙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변화는 늘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매장의 그 매대 앞에는 따뜻한 한 잔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손에 쥐는 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그 다정한 온기일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볼 때마다 차가운 겨울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그 한 잔을 마셨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